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 주말부터 선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번 2024년 총선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보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낮죠. 36%입니다. 이게 대통령 정권 2년,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32%예요. 아니, 3년을 안 넘었는데 36%, 32%, 3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꽤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가 뭐 있을 때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야당의 도덕적 훈결이 많습니다. 졌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뭐 털어서 안 나온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야당일수록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야당일수록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 돼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의 것은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당이 그렇게 지지율이 없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여당이 지지율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제일 깨끗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라고 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캐치프레이즈, 지금까지 여당의 그거였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도덕적이라는 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건 이유 중에 한 개는,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주장하고 상대편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계속 도덕적이 않고 저건 범죄자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아니 국방장관을 호주로 보내는 일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경우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때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비상식적이죠. 몇몇 그러니까 보수 쪽 패널들, 특히 정원책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 건 저는 이해였어요. 그쪽에 군대 계통은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군대나 이게 아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했는 이해 안 되죠.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도덕적이라고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잠모 잡혀가죠. 그리고 이번 특검을 모두 거부하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대사를 이렇게 호주로 보내는 게 타격이 큽니다. 그건 타격이 커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에 대한 여파를 막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산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물가에 내리든가, 안 그렇다면 세금을 어쨌든 세금이나 싼 제품을 가져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물가에 내리든가, 안 그렇다면 임금을 올리든가, 2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번에 임요한 대표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물가가 올라간 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정부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게 맞죠.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그럼 그에 반대대로 물가 상승을 저지할 노력을 했긴 했어요. 지금 유류세를 계속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건 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집권당이 어려운 점이죠. 어려운 점이라고 했지만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야권에서도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재명이 그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죠. 솔직히 저도 도덕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일단은 야권에서
복귀한 거, 그 다음에 조국 야권에 야점이 많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호감을 조국이라는 사람이 투톱으로 나서가지고 조금 중화시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재명을 싫어한 건 그냥 하스고무동합니다. 보수 쪽엔 조국도 싫어요. 근데 야권에서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국을 뽑기 시작한 겁니다. 중도에서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국을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이러닉하죠. 자,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막판 되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실책이 나오고 한데 두 진영 다 여러 가지 실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야권에도 좀 압제가 있어요. 야권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흥결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흥결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권 대표 2명이 곧 있으면 감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명 다 감옥 갈 것 같은데 이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권을 뽑는 사람들은 도덕으로 야권 대표를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이 싫어서 뽑는 게 많습니다. 윤석열이 싫고 그 정책이 싫어서 뽑는 게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자체가 싫어가지고 윤석열, 그러니까 야권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계속 범죄자 집단이라 해도 그 야권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걸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야권에서는 단합한 춤에 지금 계속 몰리고 있어요. 야권에서 지금 으쌰 이게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여권은 지지멸렬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권 내에서 서로 말 바꾸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 바꾸기가 전체적인 면에서 하니까 그 신뢰도가 없어지죠. 한동훈이가 유세자에 가가지고 그 이번 정권이 잘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진짜 최악의 정부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40%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 40% 이하 내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30% 이상 계속 쭉 갔습니다. 그 정권 말 되니까 이제 30% 이하로 내려갔죠. 정권 말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몇 퍼센트 차이로 졌습니까? 1% 차이도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때 1% 차이도 안 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건 지금은 완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싫어, 이재명 싫어, 다 모여, 어쨌든 모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졌지만은 어떻게든 최악은 면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죠. 지금 보수 패널, 지금 이거 윤석열 간담회 이후로 보수 패널 그쪽에 영상을 보면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난 게 아니고 허탈해해요. 여러 가지 보수 패널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극하는데. 어쨌든 뭔가 어떻게든 이제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리더십이죠.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경북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총선 의사 정원 합대가 필수적인 그거다 하지만은 대부분 필수적이었고 어쩔 수 없이 실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정원 합대는 총선용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선 끝나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뭔가 해야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총선 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생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한테 뭔가 의사들 구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대타협이 의사들. 근데 그거를 지금 정권에서는 그게 자기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게 턱이 없죠. 그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 총선 그게 양보 안 할 거면 총선 끝나고 야권이 이기고 협상하면 되는 겁니다. 야권이 이기고 그러면 야권은 이렇게 어떻게든 타협안 제시할 겁니까? 의사들도 문제가 많죠.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거 안 하겠지 싶어가지고 간호사법 제정할 때도 자꾸 그 거부권 행사를 익하고요. 지금 간호사법 다시 제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자체도 이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일관된 틀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생 간담회 하고 간다고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저번에 춘천도 가가지고 한 달이 지난 수해 현장을 보러 가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무슨 뭐 안 보러 가고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서 계속 뭘 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부는 아직도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감세 정책을 철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세수가 많이 나왔던 유세가 지금 유세도 다시 인하를 유지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유세가 인하를 빼고 다시 원사복귀 한다고 해보면은 고물가가 바로 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10% 더 올라가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은 딱 3% 이상 4% 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유세를 인하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수출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총선 때 이때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세수가 부족합니다. 이 세수 감소 그러니까 이제 민생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수 감소 폭을 뭐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이 없어요. 정부에서 돈이 없고 돈을 쓸 거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돈을 풀고 앞으로 더 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부는 계속 돈을 풀겠다라고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얘기만.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 시작하자마자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대선을 시작한 게 정권을 잡자마자 감세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예 정권을 잡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 우리 세금 하자 했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총선 때 감세 정책을 시작하고 밀어붙여야죠. 근데 그게 또 힘든 게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1년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용산에서 하여인 그때 참사가 일어났죠. 계속 김건희 때문에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뭐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고 계속 간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정부가 있잖아 이렇게 건들지 말았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뭔가 제시해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솔직히 특별히 뭔가 견제 정책을 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부산에서 인기가 없는 것도 간단합니다. 부산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부산 엑스포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부산에 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에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수 정권 좀 우리가
정책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이미지가 씌워지냐면 보수 정권이 완전 무능하다. 그게 박근혜 때부터 생겼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보수 정권이 무능하다. 그런데 재밌는 게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 잘한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민주당한테는 이제 일 잘하고 정책적으로 잘한다는 인식이 생겼는데, 그런데 부패했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닉하죠.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의 일은 저는 예상가가 아니라서 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 따진 게 이제 정치 평론가 중에서 유시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몸값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유시민은 함부로 유튜브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시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 지금은 야인이지만 중앙에 있다가 야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볼만하고 뭔가 있잖아, 식견이 넓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설전 멤버 중에서 가장 오래 했는 사람이 유시민이고, 그 설전이나 프로그램에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 하면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저는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보수 패널은 그런 타당성과 객관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러니까 정원책도 갑자기 조금 뭐라고 할까, 그때 왜 방송계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두 자기가 응원하시는 게 있으면 응원하셔도 되는데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